반갑습니다. 기름진 학점은행제 안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컴퓨터공학 학위를 취득하는 설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학점은행제 내에서 학습 설계를 만들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학위 취득 조건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문학사를 기준으로 80학점, 학사학위를 기준으로 140학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총 취득 학점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위를 받는다고 하면 전문학사를 기준으로 총 취득 학점 80학점 이상, 그리고 이 안에 전공 45학점 이상, 교양 15학점 이상 포함이 무조건 되어 있어야 하고 선택한 전공의 전공 필수 조건까지 채워야 학위를 받아요. 학사학위도 비슷합니다. 총 취득 학점 140학점 이상, 그리고 그 안에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고 똑같이 전공 필수 조건까지 채우셔야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공 필수 학점의 경우 내가 선택한 전공, 지금은 컴퓨터공학이죠. 이거를 표준교육과정 조회에서 검색하시면 세부교육과정표라고 나올 겁니다. 컴퓨터공학 전공의 경우 학사학위 기준 6과목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6과목을 모두 다 듣거나 아니면 전공 필수 한 과목당 3학점으로 계산해서 해당 학점만큼 전공 필수 학점을 얻으시면 됩니다. 컴퓨터공학은 6과목이니까 과목당 3학점으로 계산하면 전공 필수 18학점이죠. 이 기준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표준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전공 필수 6과목을 다 듣거나 아니면 전공 필수 18학점 이상 이수를 하거나 둘 중 하나를 무조건 하셔야 전공 필수 조건이 충족되고, 지금은 제가 학사학위를 예로 들었는데 전문학사 과정에서도 똑같이 전공 필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설명해드린 내용들을 보시면 학위 취득 조건 그리고 전공 필수 학점 채우기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죠. 이 두 가지를 알고 있는 상태라면 이제 퍼즐 맞추기,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학점을 채워 넣거나 아니면은 기간을 단축하고 싶다 했을 때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넣는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단 컴퓨터공학 전공이 굉장히 좋은 게 기간 단축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하나도 안 하셔도 수업 학점만 모아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전공입니다. 일반 학점이나 교양 학점의 경우 내가 시간이랑 돈만 있으면 언제든 채울 수 있지만 전공 학점의 경우 앞서 말한 일반 학점이나 교양 학점과는 달리 내 마음대로 편하게 채울 수 있는 전공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주제인 컴퓨터공학 전공의 경우 자격증이나 독학사 없이 수업만 듣고도 전공 필수 과목 포함해서 60학점 이상 채울 수 있는 만큼 많은 과목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전공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나는 컴퓨터공학 전공으로 학위를 받고 싶은데 자격증이나 독학사 안 하고 수업만 듣고 학위를 받고 싶어,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위 취득 조건 그리고 전공 필수 학점 조건 충족 두 가지만 체크하셔서 과목 확인하시고 수업 들으며 학점 모으면 끝입니다. 수업만 듣고 하겠다 하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만 체크를 하셔서 학점을 넣으면 되는데, 학점은행제를 한다면 가장 먼저 고려를 하는 것이 뭐다?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학점은행제라는 교육제도 자체가 수업뿐만 아니라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통해서 추가 학점을 얻고 그에 따라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컴퓨터공학 전공 내에서 자격증과 독학사를 통해서 기간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제가 적어둔 자격증들을 보시면 컴퓨터 활용 1급, 네트워크 관리사 2급, 매경 테스트 우수 자격증,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처리 기사 이렇게 있죠. 얘네들이 컴퓨터공학 전공 진행을 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얻는 자격증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커머리나 네트워크 관리사, 정보처리 기사 이런 거는 그렇다 치는데 여기에 경영 전공 자격증인 매경 테스트가 왜 들어가 있는가? 학점은행제 안에서 자격증을 등록할 땐 기본적으로 전공학점 인정 자격증을 등록하지만 전공과 상관이 없는 자격증, 그러니까 일반 학점 자격증을 한 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경 테스트 얘는 컴퓨터공학 전공 안에서는 일반 학점 등록을 목적으로 취득한다 보시면 되는데요. 난이도 대비 학점을 많이 주다 보니까 매경 테스트를 얻겠다 하면은 수업으로 전공학점을 채우고 총 취득학점 기준을 맞출 때 매경 테스트 자격증 학점을 활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컴퓨터 활용 1급 자격증, 네트워크 관리사 2급 자격증, 정보처리 사업기사, 정보처리 기사, 얘네들은 이제 컴퓨터공학 전공 안에서는 전공 필수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입니다. 커말 1급이랑 네트워크 관리사 2급, 이 자격증들은 각각 14학점으로 인정이 되고 컴퓨터공학 전공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걸 얻으시면 전공 필수 14학점으로 인정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처리 산업기사, 전공 필수 16학점, 정보처리기사 전공 필수 20학점 이렇게 인정이 되는데요. 산업기사 및 기사 자격증의 경우
학점은행제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이미 산업기사 또는 기사 자격증 공부 계획 단계 혹은 공부 중이거나 이미 취득한 경우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취득 예정이거나 이미 가지고 있으면 등록을 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산업기사보다는 커말 1급 및 네트워크 관리사 2급 이걸로 학점을 채워주는 게 더 좋을 겁니다. 다음은 독학사입니다. 학점은행제 내에서 학점 취득 목적으로 하는 건 보통 1단계와 2단계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1단계 독학사는 과목당 4학점, 최대 20학점까지 얻을 수 있고 특징이 있다면 1단계 독학사 시험 합격 학점은 교양학점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설계를 만드는 단계에서 교양학점이 부족하다면 독학사 1단계 학점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이제 2단계 시험부터는 전공시험이라서 일부 과목만 교양 호환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2단계 시험부터는 대부분 일반 및 전공으로 인정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독학사 2단계 얘는 과목당 5학점, 최대 30학점까지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공학 전공의 경우 독학사 2단계 내에서 컴퓨터공학 시험을 응시하면 합격한 과목을 전공학점으로 인정받는 것도 가능해요. 똑같은 전공으로 응시를 하는 게 별로다 라고 한다면은 가정학 전공 아니면 그 외에 본인이 하고 싶은 것으로 시험을 보고 일반 학점으로 인정받으면 되지만 나는 독학사에서 전공학점을 가져오고 싶다 하면은 그때는 독학사 컴퓨터공학 전공 그대로 시험을 응시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2단계 독학사에서 응시한 시험 과목이 학점은행제 수업과 겹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단계 독학사에서 자료구조라는 과목을 보고 합격을 했는데 학점은행제 수업으로 자료구조 과목을 들었다 하면 이건 중복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더 높은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독학사 2단계 자료구조 5학점만 인정이 되고 학점은행제 수업 자료구조 4학점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 꼭 체크해서 설계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지금 정리해둔 내용들 한번 쭉 보시면은 제가 학위 취득 조건 및 전공 필수 조건 그리고 수업 외에 자격증과 독학사 시험으로 학점을 얻는 것 전부 쭉 펼쳐놨잖아요. 이걸 이제 학습자인 본인이 원하는 학습 과정 그리고 원하는 공부 기간에 맞춰서 조율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컴퓨터공학 자체가 전문학사, 학사 상관없이 수업 학점만 갖고 학위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수업이 많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을 조율하는 부분에서는 경영학 못지않게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학습자님께서 IT 계열 전문학사를 받고 싶다 하면 이걸 자격증이나 독학사 없이 수업으로만 하면은 총 4학기 과정으로 진행이 되겠죠. 80학점이 필요하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기간을 2학기로 줄이고 싶어 1년 안에 학위를 받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2학기 동안 수업을 들으면 최대 42학점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전문학사 기준 총 취득학점 80학점에서 1년 수업학점 42학점을 빼면은 38학점이 부족하죠. 부족한 38학점은 수업학점으로 채워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자격증과 독학사에서 학점을 얻어서 보충을 해야 하잖아요. 이때 제가 정리해둔 학점 인정 자격증 리스트 및 독학사 학점 얻는 방법을 보는 것입니다. 38학점 취득 기준으로 예를 들면 컴퓨터 활용 1급, 멜령 테스트 자격증 하나씩 얻으면은 커말 1급 14학점, 멜령 테스트 18학점 이렇게 총 32학점을 보충하죠. 전문학사에서 자격증은 최대 2개까지 등록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부족한 6학점은 독학사에서 넣는다. 이렇게 조율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 2학기가 아니라 나는 3학기로 하고 싶다 하면은 한 학기 수업 학점을 추가하고 넘치는 학점은 자격증과 독학사를 빼는 형식으로 조율하시면 되겠죠.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전문학사 학위 취득 기준 총 취득학점 80학점 그리고 전공 45학점 이상 및 교양 15학점 이상 마지막으로 전공 필수 기준을 맞추는 것까지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학사학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졸 학력으로 시작한다 했을 때 학사학위 받는데 보통 5학기가 소요되는데요. 학사학위 취득 기준이 총 취득학점 140학점 이상 그리고 이 안에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전공 필수 조건 충족하기 이렇게 기준을 맞춰주셔야 하잖아요. 5학기를 기준으로 잡으면 수업으로 108학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수업으로 108학점을 얻고 나머지 부족한 32학점을 앞에서 봤던 자격증과 독학사에서 하나씩 꺼내오고 이거를 하면서 채워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간을 조율하는 것 나는 5학기가 아니라 4학기 안에 하고 싶다 기간을 좀 더 줄이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지금은 수업학점을 줄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학기 수업학점 빼고 수업학점이 빠진 자리에 자격증 및 독학사 학점을 추가하면 된다. 컴퓨터공학 전공이 자격증이나 독학사 없이 수업학점만 넣어도 학위 취득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전공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유롭게
기간을 조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기간 조율이 비교적 편한 경우에 학습자분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은 기초 단계를 보다 탄탄하게 잡고 가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던 학위 취득 조건 맞추기, 전공 필수 조건 맞추기, 그리고 그 외에 뭐 중복 과목은 없는지 이런 자잘한 실수가 발생하지 않게끔 이수 과목에 대한 내용을 잘 체크하는 것. 기초 단계를 탄탄하게 잡고 학습 설계의 퍼즐을 맞추다 보면 설계를 만드는 단계가 꽤나 쉬울 겁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보다 원활하게 학점은행제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설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제 학습자분들마다 최종 학력이나 개인 상황이 모두 똑같지는 않잖아요. 보다 좀 디테일한 정보가 필요하다, 혹은 학습자인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설계를 좀 더 자세히 만들어 보고 싶다 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내용 확인되는 대로 제가 정성껏 답변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기름진 학점은행제 안선생이었습니다.